자, 먼저 이 권리금 계약과 임차권 양수도 계약의 관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내 권리금을 얼마로 팔겠다, 그죠? 권리금 사고 파는 계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집기라든지 고객관계, 지리적인 자리적인 이점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된 그런 돈들을 만약에 1억으로 했다고 하시죠. 1억으로 해서 사고 팔고, 그럼 그게 권리금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권리금 계약만 보통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권리금 사고 파는 데는 권리금 계약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하나의 숨어 있는 임차권 양수도 계약도 하나의 엄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건물 임대차를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신규 임차인이 그 기존 임차인의 자리에서 들어와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이제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런 임차권을 사고 판다, 넘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기존 임대차 보증금이 뭐 5천만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임대차 계약을 기존 임차인 A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 B가 다시 들어와서 계약을 하는 그런 것까지를 그 A, B 간에 계약을 하는 그런 임차권 양수도 계약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그러면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냐면, 법률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뭐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할 때 그런 임차권 양수도 계약을 넣지 않으면, 반드시 넣어야만 이게 분쟁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임차권 양수도 계약을 넣지 않으면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그런 논리적인 문제에 부닥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요거 한번 뭐 사례를 한번 보시죠. 대법원 2013년 사례인데요. 커피 전문점을 이제 하던 사람이 이런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그걸 양도받은 사람, 임차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갑, 그 다음에 그것을 기존 임차인, 양도한 사람이 을인데요. 과정에서 속였다. 매출액을 속였다라고 해서 그런 기망행위를 이유로 해가지고 을과 체결한 임차권 양도 계약하고 권리금 계약을 각 취소 해제한다, 이런 이제 재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법원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 권리금 계약의 그 체결 경위, 그 다음에 계약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이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 결합해서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권 양도 계약과 분리해서 권리금 계약만이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 뭐에 문제가 있냐? 임차권 양도 계약에 대한 판단을 못했다는 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읽어보면은 이게 커피 전문점을 이제 사고 팔면서, 임차권을 사고 팔면서, 권리금을 받고 사고 팔면서 이 매출을 많이 이렇게 속였어요. 지금 법원이 속였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이제 권리금 양도할 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권리금을 이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기 부근에 매출을 갑자기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늘리는 방법이 뭐 우리가 흔히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손님들을 막 이렇게 가짜 손님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음식을 사 먹게 한다거나 매출을 올리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여기는 조사를 해보니까 커피 영업 마감이 만약에 10시라고 하면은
영업 마감 직전에 뭐 수십만 원씩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금액이 너무 크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의심이 돼서 그 계약을 해제하는 재판을 했고,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이 가공 매출이다,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한 가공 매출이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해 버렸던 거죠. 근데 물론 뭐 그 과정에서 이게 뭐 상대방, 피고죠, 권리를 양도한 상대방은 그게 뭐 가공 매출이 아니라 현금을 모아놨다가 팔았던, 하루 내내 팔았던 현금을 모아놨다가 영업 마감 시간 전에, 바로 직전에 한꺼번에 올려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공방이 있었습니다만은 법원은 그런 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게 사람을 동원해서 매출을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원심법원도 그런 이제 문제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약은 취소하라라고 하면서도 이 권리금 계약만을 이렇게 취소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금으로 받은 돈, 그것만 이제 돌려주라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제 그 원고가 왜 그러면 임차권 양수도 계약 부분은 왜 판단을 안 했느냐, 그것도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왜 판단을 안 했느냐라고 상고를 해서 그 부분이 이제 대법원에 올라왔던 겁니다. 근데 대법원은 조금 전에 보신 그 논리처럼 이 권리금 계약과 임차권 양수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이 문제가 되면은 거기에 부수되는 이런 임차권 양수도 계약도 취소를 시켜야 된다. 근데 하나만 취소를 시키고 나머지 하나는 원심법원이 놓쳤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가 판단 누락이라고 하거든요. 판단 누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파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원심 판단처럼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갑이 이제 새로 들어온 그 신규 임차인이거든요. 근데 을과의 관계, 권리 양도인인 을과의 관계에서 권리금 계약만 취소하게 되면은 그 줬던 권리금은 돌려받는데 그 임대차 관계에 그대로 머물 수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임대차 관계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온 목적은 권리금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권리금 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준 권리금은 돌려받지만 여전히 임대차 관계에 묶여 있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임차권 양수도 계약을 취소해야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 뭐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임대차 계약을 이제 신규 임차인이 새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제 뭐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기존 양도인이, 권리 양도인이, 임차권 양도인이 그거를 넘겼다라고, 넘기는 계약을, 임차권을 넘기는 계약을 하고 그 돈을 보증금을 받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약서가 쓰여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권리금 계약서만 쓰고 임차권 양수도 계약은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런 쓰지 않더라도 그런 임차권 양수도 계약이 당연히 권리금 계약에는 따라가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임차권 양수도 계약을 취소시켜야만 그 넘어갔던 보증금, 권리 양수인이 양도인한테 줬던, 임차권 양도인한테 줬던 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걸 취소를 못 시키게 되면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거예요. 보증금을.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뭐 실익 차원에서 권리금 양수도, 권리금 계약뿐 아니라 임차권 양수도 계약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권리금 계약과 임차권 양수도 계약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 논리로 해서 그 부분을 함께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17년 판결인데요. 이 사건은 그 중개업자 소개로 원고가 약국 임차권을 피고 1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양수받은 후에 실제로는 원고 앞으로 그 임차권 변경에 대해서 건물주 1로부터 소의 1로부터 건물주 소의 1로부터 실질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권리금을 수수한 피고 1과 관련 중개업자인 피고 2, 3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권리 양도 계약 위반을 인정해서 권리금 양도인인 피고 1에 대해서 권리금의 일부 반환을 인정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게 사안 자체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는데요. 약국을 넘기고 싶은데, 피고 1이 이제 약국을 하다가 넘기고 싶은데, 건물주가 이제 권리금 받는 걸 싫어하는, 이게 아마 옛날 사례였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이란 것이 회수 청구권이 도입되기 전에, 그러니까 건물주가 싫어하면 못하는, 권리금 회수 청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가 거부하거나 싫어하면은 권리금을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세입자들이 옛날부터 이제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건물주한테. 어떤 거짓말이냐? 내가 직접 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사정이 생겨서 내 이름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나의 친척으로 이름만 좀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가 이제 거기에 속아서 이름만 바꿔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지내보면은 그게 이제 실제로 원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가버리고, 권리금을 받고 나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엉뚱하게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건물주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냥 인정해버리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관행화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편법이고 어떻게 보면 사기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사기고 하는 거지만 너무 관행화된 어떤 부분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피고 1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건물주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냥 살짝 이름만 바꿔달라 이렇게. 그래서 건물주는 임차인이 바뀌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안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름만 계약서만 그렇게 받아온 거예요. 이름만 바꾼 계약서를. 그러니까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동의했는가 보다. 내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동의했는가 보다라고 해서 영업을 하다가 건물주가 어느 날 나타나서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이게 속아서 내가 이름만 써줬기 때문에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 나가달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유지책으로 피고 1을 상대로 권리금 돌려달라는 소송하고 중개업자가 잘못했다, 손해배상해달라 이런 소송을 이제 같이 한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권리금을 넘기는 계약과 그 다음에 임차권을 넘기는 계약이 이렇게 합쳐 있다는 부분, 그런 논리를 판단한 겁니다. 보시면 임차권 양도 계약에 수반되어서 체결되는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이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권리금 계약이 임차권 양도 계약과 결합해서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면 권리금 계약뿐 아니라 임차권 양수도 계약도 이제 취소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사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그 중개업자에 대한 부분은 나중 후반부에 중개업자에 대한 판단 그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피고1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한다, 권리금 계약과 그다음에 임차권 양수도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과 관련된 그런 판단 부분만 좀 발췌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부동산 중개법 위반인데요. 지금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입니다만, 그런 그 공인중개사가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그리고 권리금, 시설비에 이런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돈 중에서 어느 금액까지가 이 부동산 중개업법의 규율 대상인 중개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인데, 이게 이제 보통 권리금 받을 때 중개업자들이 이 법정 수수료 한도를 훨씬 넘어서서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개업자가 무슨 거래하는 그런 거래 계약들은 다 우리가 중개수수료 한도, 법에서 정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조례죠. 시군 조례에서 정한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법정 중개 대상물, 소위 말하는 토지 건물, 임차권, 이런, 그다음에 뭐 전세권, 이런 법정 중개 대상물 이외에 나머지 어떤 그 권리들은 그 수수료 한도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바로 권리금이라고 보거든요. 권리금은 그 자리에서 뭐 그 자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포괄적인 가치, 종합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걸 이제 뭐 법정 중개 수수료, 예를 들면 0.9가 이제 최고 한도인데요. 0.9를 넘어서서 받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지금 중개업자가 이 교환 계약을 했는데, 카페 교환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권 양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돈으로 이게 1,700만 원을 수령을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그 1,700만 원 속에는 임차권뿐 아니라 권리금, 시설비 이런 부분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게 이제 어느 금액까지가 중개업법에서 정하는 그 수수료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이 판단을 제대로 안 한,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게 1,700만 원이 0.9%를 넘어서는 돈이기 때문에 유죄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법원은 지금 심리를 좀 더 해서 그 1,7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거래금액의 0.9를 넘어선 건 맞지만 그 명목 자체가 임차권 양수도라고 하는 그런 법정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권리금이나 시설비 이런 것들을 포함한 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지, 각각의 명목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더 심리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도 이제 심리가 잘 안 되게 되면은 무죄가 될 수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거든요.